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갤럭시 S6와 S6 엣지의 올해 판매량이 5천만 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화그룹의 삼성토탈 인수 작업이 이르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화의 주유소 사업 재진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쇼핑이 일반화되면서 간편 결제 서비스가 유통업체의 주요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수요 부진과 탄소 배출권 부담에 이어 검찰 수사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국의 FOMC 발표 이후 단기 랠리를 펼쳤던 코스피가 오늘은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반등하면서 금요일장 양증시의 표정은 달랐는데요. 자세한 마감 소식 한지희 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숨 고르는 양상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2030선은 유지를 해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는 장중 2030선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한 끝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0.03% 내린 2037.2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기관이 팔자 행렬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기관은 2,237억 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고,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24억 원과 2,178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이 4% 이상 오르며 급등했고, 의료정밀과 운수창고 등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은행 통신업 등은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K텔레콤과 현대모비스가 2% 이상 떨어졌고, 이외에 네이버와 SK하이닉스는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연중 최고치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코스닥 마감 상황 들어보고요. 외환시장 동향도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640선을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 대비 1.31% 오른 640.0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코스닥이 64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724억 원, 기관이 348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이끌었고, 개인은 1,022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인터넷 업종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통신 서비스와 인터넷이 4% 이상 상승했고, 반면 출판, 매체복제, 부품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6%, 파라다이스와 CJ E&M 등이 2% 이상 상승했고, 반면 셀트리온과 서울반도체는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원 80전 오른 1,123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 SDI가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BMW와의 협력 관계가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독일 자동차 업체 BMW가 삼성 SDI와의 전기차 배터리 분야 협력을 계속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삼성 SDI는 전날 대비 4.01% 오른 14만 2,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클라우스 드래거 BMW 그룹 구매총괄사장은 지난 18일 독일 미넨에서 열린 그룹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삼성 SDI와 전기차 배터리 개발과 관련한 장기 협약을 맺었고 현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 앞으로 10년 후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다른 업체에서의 납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는 지난해 7월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중장기적으로 BMW에 수조 원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양사는 당시 삼성 SDI 배터리를 BMW i3와 i8 모델에 공급한다는 내용만 언급했지만 앞으로 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내년에 출시되는 BMW 3 시리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삼성 SDI의 배터리를 장착하기로 협의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지희 기자와 함께 마감 시황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출시할 예정인 갤럭시 S6와 S6 엣지가 벌써부터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디램 익스체인지는 올해 이들 신제품의 판매량이 5천만 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새 스마트폰 인기에 삼성전자의 실적도 덩달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갤럭시 S6와 S6 엣지의 올해 판매량이 5천만 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로 모바일 디램 가격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전자상거래 사이트 디램 익스체인지는 오늘 시장 전망 보고서 마켓뷰를 통해 갤럭시 S6와 S6 엣지의 올해 판매량은 당초 예상보다 20% 이상 늘어난 5,5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올해 2분기에만 2,220만 대가 팔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500만 대 늘어난 전망치입니다. 이어 3분기와 4분기 판매량은 각각 1,620만 대와 1,250만 대로 점쳤습니다. 갤럭시 S6와 S6 엣지의 인기는 이미 최근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5에서 확인됐습니다. 세계 이동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 5일 갤럭시 S6 엣지를 올해 출품된 수백여 개의 제품 중 가장 혁신적이고 인상적인 제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삼성은 완전히 새로워진 갤럭시 S6를 선보이기 위해 저희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 양면 엣지 스크린을 갖춘 갤럭시 S6 엣지는 삼성의 최고 기술력으로 완성됐습니다. 갤럭시 신제품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자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급락이 우려돼온 모바일 디램 가격도 안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갤럭시 S6와 S6 엣지는 3GB 용량의 최신 LPDDR4 모바일 디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디램은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양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램 익스체인지는 모바일 디램 가격이 약 3% 하락하는 데 그쳐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신제품 판매가 당초 예상보다 20% 이상 늘어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한화그룹의 삼성토탈 인수 작업이 이르면 다음 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유소 사업에 재진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유화학업체인 삼성토탈은 휘발유와 경유 등을 생산해 알뜰 주유소에 공급 중입니다. 이 삼성토탈을 한화그룹이 다음 달 인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과거 주유소 유통망인 경인에너지를 운영했던 한화그룹이 이번 인수를 계기로 주유소 사업에 뛰어들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한화그룹은 1999년 외환위기 여파로 경인에너지를 현대오일뱅크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 경인에너지 매각에 대해 마취도 안 하고 수술받은 심정이라며 정유업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삼성토탈은 지난해 초경질 원유를 정제해 나프타와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콘텐세이트 분해 시설을 완공하면서 휘발유 430만 배럴,
경유 800만 배럴, 항공유 1,500만 배럴의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현재 석유공사를 통해 알뜰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 중입니다. 사실상 정유사인 삼성토탈이 하나그룹 품에 안기게 되면 과거 경인에너지처럼 주유소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갖게 됩니다. 하나그룹의 삼성토탈 인수가 4월 중 마무리되면 제5정유사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하나가 정유 부문 사업을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존 정유사들이 매년 정유 부문에서 보는 적자를 석유 화학 제품이나 윤활유를 팔아 번 돈으로 보전하고 있고, 국내 주유소 시장이 많은 돈을 투자해 새로 뚫고 들어올 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하나그룹 역시 주유소 사업 진출에 대해 너무 성급한 추측이라고 일축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현재 실사가 진행 중이고 인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토탈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정해진 것도 없고 말씀드릴 상황도 아닙니다. 업계에서는 만약 한화가 주유소 사업에 진출한다면 우선 기존 삼성토탈이 기름을 공급하는 알뜰 주유소를 브랜드화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석유공사도 적정한 시기에 알뜰 주유소 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기로 약속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1,000개가량의 주유소를 보유했던 경인에너지, 이 경인에너지를 아쉽게 매각한 하나그룹이 이번 삼성토탈 인수를 계기로 다시 주유소 사업에 뛰어들어 명실상부한 제5정유소를 키워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모바일 쇼핑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정책이 폐지되면서 국내에서도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가 속속 등장했는데요. 올 들어 본격적으로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이 최근 선보인 자체 간편 결제 시스템 티몬페이입니다. 물건을 고르고 결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3초 남짓. 모바일 결제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던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 등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친 것과 달리 처음 한 번만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이후엔 비밀번호만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티몬페이는 다른 상거래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다운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해부터 옥션과 G마켓이 사용 중인 스마일페이는 1년 만에 사용률이 3배 이상 증가해 매출 견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위메프까지 자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메프는 이번 달 중으로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한 후 오는 6월 중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정식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위메프의 경우 매월 초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비율이 약 25%를 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간편 결제를 도입하는 것이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쉽게 쇼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동안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보안이나 오류, 시간 문제로 빠져나간 소비자들은 10%가량. 유통업체는 간편 결제 도입으로 매월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유통대기업 신세계는 오는 5월 간편 결제 서비스 SSG페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모바일 결제 시장 진출을 위해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 신세계 페이먼츠를 설립했고, 지난주 열린 주주총회에서는 IT 전문가 2명을 사회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국내 강력한 유통 인프라를 활용해 모바일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올해 55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한 모바일 결제 시장. 언제 어디서든 쇼핑할 수 있는 모바일 쇼핑이 일반화되면서 모바일 간편 결제가 유통업체의 주요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수요 부진과 중국산 저가 철강제 수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포스코건설에 대한 검찰 수사로 포스코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면서 업계 전체의 분위기가 더욱 가라앉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강업계는 최근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포스코까지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대상이 포스코건설에 국한된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정준양 전 회장 시절 포스코의 부실업체 인수 의혹이 불거져 나오자 업계 전체가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더구나 최근엔 포스코에 이어 동국제강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철강업계가 설상가상의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중국산 철강제 수입 공세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인데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포스코가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지는 왕십리 센트라스가 오늘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습니다. 왕십리 센트라스는 지하 6층, 지상 28층, 32개 동, 총 2,789세대로 아파트 2,529세대와 오피스텔 260실 규모입니다. 이 중 전용 면적 40제곱미터에서 115제곱미터, 1,171가구와 오피스텔 243실이 동시에 일반 분양됩니다. 특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타입이 전체 세대의 약 93%를 차지해 실수요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과 직접 연결돼 있고 지하철 2, 6호선 신당역도 가까워 편리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왕십리 민자역사 뷰티플렉스 내에 이마트, CGV 등 다양한 쇼핑 문화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왕십리 센트라스의 모델하우스는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 700번지에 있고 오는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대형 건설사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집약했으므로 왕십리 센트라스는 보다 차별화된 주거 만족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한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24일 출시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것인데요.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예상보다 낮게 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각 은행의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정운규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 금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어떻습니까? 네, 출시일인 3월 24일부터 4월 말까지 받는 안심전환대출은 2.5%에서 2.6%의 금리를 적용받는데요. 이후에는 변동됩니다. 또 안심전환대출은 기본형과 조정형 이 두 가지의 금리 유형이 있는데요. 기본형은 대출 실행일부터 대출 만기일까지 동일한 금리가 유지되고 조정형은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일정 한도 내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마다 대출 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은행에 문의하시면 금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 대출 요건 중에서 이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증가 없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고의로 변동금리 대출을 먼저 이용한 다음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등 우회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도 상환에 따른 은행권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또 변동금리 대출이거나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 혹은 원금의 일부나 전부를 만기에 갚는 대출 중 하나여야만 합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 대출이 고정금리였더라 하더라도 일부만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전환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에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금리 유형이나 상환 방식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안심전환 대출의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국민주택기금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금리 유형이나 상환 방식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요건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혼합금리 대출의 경우는 어떨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 5년 동안은 고정금리를 적용하다가 5년 후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혼합형 대출이었다면 어떻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현재 이용 중인 금리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네.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현재 고정금리 기간에 있다면 전환대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금 상환 여부도 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부분 분할 상환이거나 전부 분할 상환일 경우 원금 상환을 개시하지 않았다면 전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궁금해지는데요. 기존에 연체가 있던 분들은 자격 요건이 되는 건가요? 네, 반드시 연체 기록이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환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연체 기록이 있을 경우 안심전환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연체 기록이 있더라도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인 경우엔 안심전환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심전환 대출은 무조건 좋은 것인지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네,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안심전환 대출이 원금 상환을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자만 상환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당장 월별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을 고려할 때 가장 불안한 부분이 혹시라도 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장려해서 은행들도 이에 동참해왔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금리가 또 한 번 내리자 미리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신 고객들의 항의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사상 최저 금리를 결정한 이후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속속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야 할지 아니면 금리가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금리의 변동 부분은 어느 누구도 속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정금리 대출은 그래도 예측 가능한 가계 계획이 가능하다는 점은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심전환 대출에 대해서 정은규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원유 개발 업체들이 유럽과 중국, 러시아 등에서 셰일가스 개발을 속속 포기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쉐보론과 쉘, 엑손모빌 등 이른바 석유 메이저들이 원유 가격 하락과 기대 이하의 매장량, 높은 개발 비용 등 다양한 이유로 북미 이외 지역에서 사업을 접고 있습니다. 쉐보론은 지난달에 루마니아 사업을 철수하며 유럽에서의 셰일가스 개발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쉘은 터키,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에서 진행 중인 셰일가스 사업의 개발비를 30%나 줄이기로 했고 독일에서의 사업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엑소모빌도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진행했던 셰일가스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에서는 유정당 500만 달러, 약 56억 원이 들어가지만 폴란드와 중국 등에서는 미국의 5배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북미 지역 이외에서는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특히 석유 메이저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소득 인상을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불경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득 상승을 통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월마트는 올해 4월까지 시간당 임금을 9달러로 올리고 내년 2월부터는 10달러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거대 유통업체인 TJmax와 마샬, 타겟 등도 미국 내 직원의 시간당 임금을 9달러 이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에도 영향을 미쳐 자동차 업체 도요타는 올해 월 기본급을 4,000엔, 우리 돈 37,000원 정도 올리기로 했고 닛산 자동차와 히타치 제작소, 도시바 등 다른 기업들도 임금 인상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다른 나라로도 확산돼 중국과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들 역시 올해 들어 최저임금을 속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 같은 대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13일 경제 5단체장을 만나 적정한 수준의 임금 인상과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요청했지만 재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불법 영업 논란 속에 일부 국가에서 영업금지 조치까지 받은 유사 콜택시 우버가 미국 뉴욕의 택시인 옐로캡을 추월했습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 등 미국 언론은 뉴욕시 택시 콜택시위원회 새 자료를 인용해 뉴욕시에 등록된 우버 택시가 14,000여 대로 13,000여 대인 옐로캡을 앞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의 우버 이용객은 하루 2, 3만 명인데 반해 옐로캡 승객은 44만 명에 달하는 등 옐로캡이 아직은 더 대중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신의 차량을 소유한 우버 택시 기사는 주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반면 택시 회사 소속인 옐로캡은 거의 온종일 가동되기 때문이라고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내일은 절기상 춘분입니다.
낮과 밤의 시간이 같아지고요. 그리고 기온도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춘분부터 추분까지의 시기를 만물이 소생하는 신성한 시기로 여겼습니다. 네, 그래서 모름지기 춘분은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날이었는데요. 연초에 계획했다가 미뤄두시거나 아직은 시작하지 못하신 일들이 있다면 지금 다시 도전하기에 늦지 않은 오히려 적당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찬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